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슬기로울 정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기도 하고 네. 더불어 정보위 위원이시기도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이제 그 PD 수첩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국정원이 네. 일본 극우하고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PD 수첩에 네, 의해서. 저 봤습니다. 저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되는데 네, 네. 이거 좀 정보위원이시니까 좀 국정원에 뭐 좀 어떻게 질의를 하든지 답변을 듣든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자료 요청을 했고요. 아, 하셨습니까? 예. 물론 이제 국정원에서 사안의 성격상 예. 어디까지 자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나오는 자료를 보고 예, 따질 것을 제대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이거는 좀 국민한테 소상히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맞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는데 다만 사안의 성격상 해외에서 벌어진 공작사항입니다. 전문 용어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 좀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밖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톤 조절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정보위 네네. 차원에서는 정확히 맞습니다. 파악이 돼야 되는 국회에서는 거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좀 진전된 내용 있으면 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문제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더니 네. 한미 연합 훈련이 이제 이제 본격화되면서 북한이 아주 강경 일변도의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인가요? 네네. 입장까지 나왔는데 네. 자 그냥 총괄에 북한의 속내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북한은 전통적으로 연합훈련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일종의 선제 타격 훈련으로 간주하고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연합훈련이라는 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이나 소위 말하는 선수들은 예. 내용이 뭔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한반도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평화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튼튼한 안보이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쩔 때는 가끔 상호 충돌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네. 딱 그런 때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슬기롭게 극복해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일단 좀 일단은 잠깐 이제 그런 언급을 저희 방송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게 네. 통신선 복원 전 단계에서 친서가 여러 차례 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남북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8월 중순으로 예정됐다는 걸 북한이 모를 리가 없을 거고. 근데 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통신선 복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이 오가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 없었던 건가요? 대통령이 친서에 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옮기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남북 관계에는 어느 한 장면만을 보고 그 당시의 상황을 규정하거나 확언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선이 복원되었을 때 정상회담 언제 하냐라는 질문도 저는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통신선이 끊겼다고 해서 이제 남북 관계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똑같은 우를 범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북 관계에는 한순간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매듭을 풀어가는 복잡한 퍼즐과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8월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위기적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태풍 전야와도 같은 네. 시기입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청명한 하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한반도 평화가 더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통신선이 다시 불통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한미 연합훈련이 다 끝나면 네. 혹시 통신선이 다시 또 개통될 수도 있습니까? 우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북한의 행태가 참 짜증이 나시죠. 네. 끊고 연결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한반도 신뢰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관계는 한 단면을 끊어서 볼 게 아니라 길게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8월의 위기적 요인들을 잘 극복한다면 저는 태풍 이후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보다 좀
다른 상황을 전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정리를 하면. 아니 파국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한반도 그렇죠. 평화와 관련해서는. 예. 네. 근데 보도에 기초하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얼마 전에 정부에 의해서 보고하기를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훈련이 관건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연합이 축소되거나 취소가 된다면 판문점선언 이행 네. 수준에서 어떤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면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데 SLBM 발사 가능성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그 김영철 통전부장이 엄청난 안보 위기라고 하는 언급을 했는데 혹시 네. 이게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야기했던 SLBM 발사 시나리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북한도 연합훈련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무모한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행동을 하면 한반도 평화의 시기를 되돌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북한의 도발이 어느 수위에서 있을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단거리를 쏘아댈지 말씀하신 SLBM을 쏘아댈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정부가 나서서 좀 슬기롭게 풀어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는 한미연합 훈련이 끝나고 나서 북한 태도가 또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것까지를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네. 관련해서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좀 답답한데요. 네.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예. 벌써부터 여의도 삼류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실체도 없는 이면 합의를 주장하시는 건 정말 새로운 색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면 합의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국민의힘입니다. 천안함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통사정을 했던 게 국민의힘이었고요.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총풍 북풍 사건을 일으켰던 게 국민의힘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에 못지않게 남북 관계를 당당하고 투명하게 해왔습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 못하고 북한의 김여정, 김영철 부장의 이야기를 받아서 이면 합의 주장하는 그 상태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상태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김여정 부부장 같은 탐에 나오는 배신이라든지 네. 김영철 통전부장의 어떤 입장에 나오는 무시라든지 이런 거 뭔가 있으니까 배신이나 이런 무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추정 자체가 삼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정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지금 그 의원님께서 정보위원이시기도 하니까 이 문제도 네. 같이 좀 여쭤보겠는데 자주통일 충북 동주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이게 이제 간첩이다. 그래서 이제 3명이 구속이 됐는데 네. 일단 의원님은 이 사건의 실체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뭐 사안의 성격상 제공되는 정보가 대단히 제한적이고 언론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활동에 있어서 의심되는 점이 있어서 관계 당국에서 오랫동안 워칭을 한 것 같고 정황이 확실히 잡히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네. 그것들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간접단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세요. 예, 다만 어제 뭐 방송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의 활동이 되게 어설펐던 것 같아요. 포섭 대상한테 소송 걸었다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뭐 3,000원 조합비를 내지 않아서 이게 제명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너무 또 극단적으로 활동을 해서 사회성이 없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남북 관계와는 별도로 이런 간첩단 활동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대단히 단호하게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좀 극단적인 몇몇의 활동으로 해서 기반이 상처를 받거나 무너지는 그런 사회는 아니다. 튼튼하다라는 것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정원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해야 된다. 정부의 차원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지고 여야가 좀 더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뭐 이걸 정부에서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시기도 늦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도 저는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뭐 소집 요구를 하니까 바로 받을 수도 있다. 저는 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그 논리는 그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논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보시는 거고.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공개되는 부분들은 물론이죠. 네. 굉장히 극도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 사건이 아니라
간첩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간첩 사건의 실체가 공개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냐라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일단 그냥 간접단이라는 표현을 그냥 쓰겠습니다. 네. 이 멤버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 특보단에 들어가 있었다. 네. 야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선 때는 예. 특보라는 게 수만에서 수십만 명을 두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고 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홍준표 후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수십만에 이르는 특보를 청와대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지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하셨던데 그중 일부는 안철수 대표 싱크탱크의 실행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고 네. 정동영 전 의원의 신당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분들이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제대로 된 특보라면 어떻게 퇴진 운동을 하겠습니까? 네. 네, 좀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그 최재형 예비 후보의 할아버지 네. 뭐 이제 증조보까지 올라가던데 아무튼 뭐 이게 이제 독립운동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네. 어떤 논란이 불거지다가 불똥이 청와대로 튀었고요. 네. 박경미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네. 청와대로 불똥이 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최재형 전 원장이 좀 무리수를 던진 거죠. 그래요? 본질을 보면 핵심은 최 후보의 부친께서 조부에 대해서 좀 아름답게 미화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좀 잘못됐다. 예. 인정하면 쿨하게 인정하면 끝날 일이거든요. 독립운동 안 했다. 오케이. 뭐 책 잘못 쓴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물타기를 위해서 대통령의 아버지를 끌고 들어간 거죠. 예.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 아버지 이야기하는 건 좀 웃긴 거죠. 한마디로. 그래요? 예,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최재형 후보의 집안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명망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로 오히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일각에서는 친일 의혹까지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좀 밀처리를 매끄럽게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박경미 대변인이 그런 입장을 표명하니까 그 다음에 최재형 캠프 쪽에서 또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 네. 아니 그 뭐 드루킹 뭐 그 사건이나 백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할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더니 이 문제는 정광석화처럼 입장 표명하냐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했던데요. 저는 좀 최재형 후보와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전 총장 이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이분들이 본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예. 매번 문재인 대통령 반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건 저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고 가겠다. 비전과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로지 반문재인만 있습니다. 물론 국정에 대한 평가도 선거에서 중요한 저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고 싶은 건데요. 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현직 대통령 아버지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도 안 한 것들을 끌고 오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라는 걸 좀 되묻고 싶고요. 네. 저는 좀 국민의힘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이 여의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방역과 민생을 좀 돌볼 수 있도록 그냥 냅뒀으면 좋겠다.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최재형 캠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든지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백신 어떻게 조달한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 네. 그다음에 어떤 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것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을 계속 여의도 정치로 끌어오는 거죠. 물론 백신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이 연일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을 챙기고 있고 모더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책임에 관한 논란은 전투가 끝난 다음에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참 전투가 진행 중인데 지휘관에 대해서 너 부대 운용을 잘못했느니 탄약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좀 저는 책임을 물어도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도 잠깐 저희도 짚었는데 최재형 예비 후보가
이 정부를 딱 지칭을 하면서 어떻게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 발언은? 전 좀 같은 당도 아닌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제가 부끄럽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 왜요? 보는 순간.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하실 말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좋게 봐드려서 최재형 후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작은 정부를 이야기한다라고 네, 뭐 할 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있겠죠. 아주 좋게 해석을 네, 한다 네. 하더라도 그러면 최재형 후보가 이야기하는 건 나머지는 북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럼 큰 정부를 이야기하는 건 다 북한 시스템인가요? 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준비 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마 선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은 잘 모르겠다. 공부해서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몇 달 동안에 속상 과외를 받는다고 되는 자리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윤석열 캠프로 갔더라고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뭐 캠프에 이름 올린 정도여서 그리고 아직 구체적 활동을 하지 않아서 제가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꼭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썼더라도 결과가 선하진 않구나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저는 조금 더 핵심적인 문제는 이도훈 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윤석열 후보가 라인업을 쭉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정책 라인업을. 도로 이명박근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드보이의 기환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정치, 꿈꾸는 대한민국을 사실 밝히는 게 사람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분들이 도로 이명박 시즌2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한때 중도를 지향한다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을 얻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채워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